안녕하세요. 연 10%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ETF 포트폴리오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국내 개별 종목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금융주,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번 잘 해보면 연 10% 전략은 어렵지 않게 또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배당의 40%, 국내 배당의 30%, 채권 리츠의 30% 정도, 물론 비율은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연 10%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제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말라.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말라. 맞아요. 예,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금, 예금. 그렇지만 3%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10% 전략,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꼭 성공적으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채권, 워렌 버핏은 미국 채권 10%, 인덱스 펀드에 90%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인덱스 펀드는 이제 상장된 ETF를 말하는 거죠. 보면은 S&P 500, 나스닥 종합, 다우존스, 보통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차트는 미국 나스닥 100, 아래는 아쉽게도 코스피 200입니다. 여기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안 한 건 아닌데 이 미국 나스닥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미국 나스닥 이때가 10,000원 정도 됐었는데 13만 4천, 13배가 올랐어요. 13배. 13배가 올랐고 우리나라는 2배, 한 6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세계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투자자들도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조정이 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한 번 사고 많은 게 아니고, 한 번 사고 또 지속적으로 사다 보면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또 등한시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금융주를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상장 ETF 포트폴리오는 1번 코덱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2번 코덱 미국 S&P 500, 3번 코덱 미국 나스닥 100. 요건 전통주니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4. 코덱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액티브. 5번 플러스 고배당주. 요게 이제 국내 금융주를 편입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보통 보면은 미국 나스닥하고 S&P가 상승했을 때 얘는 하락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을 때 지금 부동산 인프라가
일부 상승을 해가지고 약간 상쇄되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선택한 6개 종목이 전부 다 오른다면 상당히 기쁘겠지만 현실적으로 6개가 다 오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중에 뭐 3개는 오르고 3개는 내리고 또 4개 오르고 2개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드 콜은 보통 보면은 주가가 횡보를 했을 경우 1년에 연 10에서 15% 정도 커버드 콜로 이제 콜옵션 매도한 것으로 일부 보상을 받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일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채 3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하여튼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